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인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스마트한 전략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도 7만 전자 재탈환을 시도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그 실적이 이제 하나씩 개선된다는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더해져서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그 업황 통과 바닥 통과 기대감도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확대를 하면서 이제 HBM 등 이제 고부가 제품에 대한 또 수요 기대감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그 박스권 상하단, 그러니까 상단 7만 원과 이제 하단 6만 5천 원 사이를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 좀 반복적인데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주 FOMC 후에 지수가 한번 진정이 되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상단까지 다시 좀 되돌려 놓는 그런 추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는 상단이 막힌 참 답답한 주가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과연 올해가 가기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팔자를 그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주가 전망에 앞서서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8만 전자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한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네. 9월 FOMC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좀 그 미 연준이 강하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단을 다녀왔고, 뭐 여전히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모멘텀은 계속 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서 애플, 뭐 아마존, 그리고 최근에는 AMD까지도 이제 그 투자 확대를 계속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7만 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네, 그리고 또 이제 FOMC 결과 후에 이제 그 긴축 공포를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중국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좀 상승 동력을 하나씩 찾아간다면 충분히 8만 원, 9만 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두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K방산의 대장주다운 면모를 뽐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특히 방산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죠. 네, 이렇게 호실적인 이제 시장 대비 이제 추세의 견고함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인데요. 네. 좀 숫자를 살펴보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1조 9,80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1%가 증가한 수치이고, 또 영업이익도 1,043억 원인데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64.5%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방산 분야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3분기도 좋았고 이제 4분기의 기대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K9이라든가 이제 천무 등의 이제 폴란드 납품 그 확대까지도 이제 4분기의 어떤 그 기대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4분기 실적 추가 기대감까지 형성되면서 이제 이번 주에도 좀 추가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지 매도 타이밍일지 허인남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괜찮을까요? 네, 뭐 역시 이제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로는 이제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네. 또 그 최근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좀 대부분 섹터 종목들이 추세를 이탈한 점에 비해서 방산 섹터 안에서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장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방산 섹터에 대한 그 정책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네. 또 탄탄한 실적도 이제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방산 섹터가 이제 가장 큰 탄력성을 보였었을 때는 이제 올해보다는 이제 작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에 가장 큰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네. 따라서 좀 이런 실적 기대감도 이제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추세상으로는 이제 작년과 같은 그런 탄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오히려 좀 손실 구간이라든가 좀 많은 비중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 상승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투자에 유의할 부분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주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호재성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증권가에서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 대장주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명쾌한 투자 의견 전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호재성 소식
좀 많은데도 셀을 들어주셨어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직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홀딩이고 그랬더니 신규 매수는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3분기 실적은 이제 그 전체적인 숫자는 이제 기대 이하였으나 이제 증권가는 오히려 좀 목표가를 상향하는 등 좀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이제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코스알엑스의 이제 자회사 편입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년부터는 계속 지속적인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좀 보유분들은 여전히 이제 손실 구간이 있는 점, 따라서 1차 기술적 반등은 한 15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한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굳이 화장품 섹터의 이제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때는 오히려 탄력성이 높은 이제 중소형 화장품 쪽에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기회비용 차원에서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형 화장품주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주름을 쫙 펴줄 만한 화장품주 과연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역시 신규 새내기 종목인데요. 이제 마녀 공장입니다. 이제 마녀 공장은 이제 6월 상장한 이제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중심으로 이제 판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클렌징, 앰플, 에센스, 비건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런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국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 중인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그 광군제 전후로 해서 이제 화장품 섹터가 움직였었고, 또 올해에도 공교롭게 광군제 전후에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또 똑같은 모멘텀과 이슈로 한번 광군제 전후까지는 단기 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녀공장 기준으로 해서는 1차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가운데 마녀공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한데 자세한 매매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종목 바로 네이버입니다. 초거대 AI, 사우디 수주,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잇단 호재성 소식에도 네이버 주가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추세는 거의 1년 가까이 한 18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 사이에 엄청 지루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3일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약 3,800억 원이 나왔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매출액은 2조 4,4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검색 광고를 비롯한 이제 서치 플랫폼은 이제 성장세가 여전히 탄탄하고, 그리고 자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인 이제 하이퍼클로바 X도 이제 본격적인 사업 부분에 적용되면서 이제 올해보다도 이제 내년은 더 좀 추가적인 좀 그 상승이라든가 그 연결된 전망도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가 부분인데 이제 추세는 여전히 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대 최대 실적이 네이버의 주가 반전을 이끌 수 있을까요? 지금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될지 매도 기회로 활용해야 될지 허인원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셀을 들어주셨는데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역시 그 시장의 소외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제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보유 중인 분들은 역시 또 이제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또 나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네이버가 그 9월 FOMC 전에, 그러니까 즉 긴축 종료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 이제 기술주 중심의 이제 반등을 그 기대하면서 22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이제 그 한번 추세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9월 FOMC 후에 이제 긴축 공포로 이제 다시 한번 빠졌기 때문에 이번 이제 10월 FOM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까지는 1차 기술적 반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인에선 한번 비중 조절도 같이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허인원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